해보죠.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요식행위라는 것은 뭔가 양식이 딱 정해진 걸 말하죠. 가장 요식행위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 자, 이런 건 재결서라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판결문이 있듯이. 대부분은 그냥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문서로만 하면 돼요.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다음 기타. 상대방이 수령을 요하느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수령이 돼야 될까요? 수령이 없어도 될까요? 예? 영업정지 처분은 그 사람한테 수령이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을 해요. 상대방이 있다는 건 수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유해매 채물 결정 고시 그런 거는 그거는 상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고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수령을 요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 수령을 요하지 않는 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변경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적극적 행정행위라는 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걸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영업정지 때리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적극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행위는 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거부는 소극적 행정행위죠. 원래부터 허가가 없었고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니까 원래 없던 걸 계속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변동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소극적. 나머지는 다 적극적 행정행위. 거부만 소극적 행정행위. 역시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음 상대방을 표준으로 한 분류. 자, 요거는 이제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218페이지로 가보시면 그 표 하나 있죠. 이 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개별적, 일반적. 여기는 구체적이고 반대말 추상적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이미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일반적, 추상적 걸 뭐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법, 입법, 행정입법. 법이 원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 폐지될 때까지는 적용됐다. 그래서 추상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법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백의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그건 어디에 넣어야 될까? 이 중에 개별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가백에 딱 특정한 인한테 딱 나오니까 여기죠. 가백에. 그 다음에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오늘 영업정지 딱 나오면 한 상권으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은 개별적인 행정행위, 개별처분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대부분은 다 여기 들어가죠. 허가, 영업정지 이런 거는. 여기는, 이건 얘가 잘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 개별적으로 너 앞으로 눈이 올 때마다 너희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워라 이거죠. 그러면 치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눈이 오늘 오면 오늘도 치워야 되고 모레 또 오면 또 치워야 되고 이렇게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이지만 추상적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중요한 거죠.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요걸 이제 딱 떼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개별적, 구체적인 게 행정행위,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 개별적, 추상적은 이것도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인한테 장래의 불특정 사건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래에 눈 올 때마다 치워라 이렇게 가백에만. 일반적, 구체적은 이제 배워야 되고요. 일반적, 추상적은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적, 일반적은 누구예요? 이거는 수범자가 행정행위 상대방이 특정인이면 개별적이라 그러고 특정되지 않으면 불특정 여러 명 다수면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구체적은 시간과 장소적으로 하나의 사건이면 구체적. 시간 장소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면 반복 적용 이런 경우는 추상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시 238페이지로 가면 자, 상대방을 표준으로 개별적, 구체적, 전형적인 영업정지, 뭐 건축 허가 이런 거겠죠. 개별적, 추상적은 가백에 눈 오면 치우라 이런 거죠.
일반적 추상적은 입법에서 이미 했고요. 3. 일반적 구체적을 이제 해보자 이거죠. 일반 처분이란 자, 일반적 구체적인 규율을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를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처분. 자, 미리 해버리면 요건 입법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러면 되냐면 여러분 행정행위라고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일반 처분도 행정행위의 일종인 거예요. 행정행위의 일종. 자, 그러면 처분성은 처분이에요, 처분 아니에요? 일반 처분은. 아까 제가 뭐가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행정행위의 99.9%는 처분이라고 그랬잖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이것들은 다 처분이다 이 말. 자, 일반 처분이란 추상적이 아니에요. 일반 처분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다만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하해지는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다. 결국은 행정행위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이나 그 규율 대상의 시, 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되니까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니은이 별표. 이러한 일반 처분은 입법 집행행위와 입법행위의 중간 영역으로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판례는 행정행위라고 봐요.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게 통설판례입니다. 역시 동그라미. 시험은 일반 처분은 입법행위와 행정행위 또는 집행행위와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판례다 이러면 X죠. 입법행위 중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 일종으로 보잖아요. 행정행위로 보잖아요. 따라서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예요. 이것도 입법행위와 뭐 집행행위 중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 견해고 행정행위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류는 이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업과 니은. 기업 대인적 일반 처분. 이제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구체적이지만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하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그 예가 별표입니다. 특정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행위를 금한다. 일정 시간 이후에 통행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공고가 나면 요 행위의 특징은 뭐냐 이 말이에요. 특정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는 집회를 금한다.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라는 또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야. 하지만 몇 시 며칠 날 거기만 딱 집회 금지 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죠. 별표. 대물적 일반 처분은 사람의 권리 의무가 아니라 물건의 법적 성질을 규율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면 물건을 규율하니까 이제 사람이 간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되고 그 예로 도로의 공용 지정행위, 도로의 공용 폐지행위. 자, 옛날에는 이게 도로였단 말이야. 도로. 근데 이제 그 옆에 따로 이제 뭐 4차선 도로가 직선 도로가 생기면서 옛날 구도로는 잘 안 쓰는 도로 있죠. 자, 그런 도로는 공용 폐지 같은 걸 합니다. 공용 폐지하면 그 길은 도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만약 개인 소유의 땅이었으면 개인께 됩니다. 그러면 그 아스팔트 뜯어내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 돼요. 거기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도로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뭐 그런 것들. 도로의 공용 지정, 공용 폐지 행위. 자, 이건 뭐예요? 어떤 길을 도로로 이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돼요. 도로로 지정이 안 된 그냥 길은 시골 가면 그냥 오솔길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길은 도로교통부상 도로 공용 지정이 안 되면 여기는 뭐 중앙차선을 침범하든지 뭘 하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물건을 규율함으로써 이제 국민이 여러 가지 권리의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대물적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규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표지판으로 교통제한 표지, 일방통행구역 표지. 지금 뭐 백화점 가는 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놨잖아요. 이쪽에서 차가 못 오죠. 이쪽으로만 다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함으로써 이 도로를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쪽으로는 못 다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속도를 제한하는 행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땅의 가격을 매기는 행위, 뭐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양도소득세나 개발부담금을 이 땅값의 개별 공시지가에 기초해서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물적 일반 처분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물적 행정행위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238페이지 제일 밑에 물적 행정행위. 역시 그 예를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디귿, 물건의 이용관계에 관한 규율. 자, 예를 들면 영조물 공공시설에 관한 규율.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도서관 이용규칙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독일은 이것도 일반 처분으로 봐요. 하지만 우리는 제일 마지막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규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밑에 판례는 B급인데 나중에 행정계획에서 아시면 돼요. 도시계획결정도 일반 처분이에요. 물적 행정행위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단계를 분류로 표준으로, 자, 제일 먼저 가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가짜가 뭐예요? 가주소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구제. 가짜란 말은 잠정적, 임시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행정행위도 임시적 행정행위 이런 뜻이에요. 가행정행위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 줄 거 넣으면 되겠죠. 심사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뭐가 나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당의 행정법 관계의 권리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직위 해제를 잠시 해둡니다. 징계를 받기 전까지.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너는 잠시 잠정적으로 집에 가 있어 이 말이야. 이게 직위 해제라는 거예요. 이 직위 해제가 뭐야? 최종적인 징계를 때리기 전에 잠정적으로 임시로 직위 해제를 해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직위 해제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 잠정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거. 직위 해제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직위 해제. 직위 해제 많이 들어봤죠? 직위 해제 당했다 이런 말. 직위 해제만으로는 뭐 큰 걱정할 건 없어요. 잠시 집에 가 있으라 이거예요. 이제 곧 징계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니은 가행정행위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죠. 확정되기 전이지만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성질, 가행정행위도 잠정적인 건 맞지만 기억에, 성질의 기억에 뒤에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 동그라미.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따라서 효과 됐고 다 됐고 권리보호에 가서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니까 쟁송법상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행위니까 처분에 해당한다면.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때? 직위해제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처분이니까 취소하라고 소송 제기하면 돼요. 직위해제도 처분성 긍정이다. 제일 중요한 건 처분 개념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별표. 가행정행위도 처분성 긍정. 다음 예비결정. 예비결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정결정하고 같은 말이야.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결정하는 것. 말 그대로 종국적 마지막에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종국적인 행정행위 요건을 구성하는 어떤 개별적인 요건에 대해서 먼저 하나를 결정하는 것.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정결정, 건축법상 사정결정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비결정, 니은의 사정결정이라고도 한다. 사정결정 동그라미. 성질 역시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이 둘째 줄에 행정행위다.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5번에 예비결정도 쟁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한다. 그렇죠? 별표. 따라서 사정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판례 A급.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처리의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권자로부터 먼저 뭘 받아야 되냐면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냐 부적정 통보냐 이 통보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이 적정 통보가 뭐냐 또는 부적정 통보는 뭐냐? 바로 사정결정인 거예요.
계획서 단계에서는 통과 이 말. 최종적인 아직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나오진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예비 결정, 사전 결정.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부적정 통보가 나왔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억울하다. 왜 적정 통보가 아니냐?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행위니까. 그렇죠? 처분에 해당한다.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둘째 줄에 적정 통보 동그라미, 셋째 줄 결국 부적정 통보 동그라미. 하여튼 적정 통보든 부적정 통보든 처분에 해당한다 이 말. A급. 다음 부분 허가. 그게 비슷해요. 2번하고. 단계화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인이 원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는 거. 부분 허가라고도 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받으려면 자, A, B, C 업체 다 한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하나만 나오기로 돼 있어요. C가 받아냈어요, 허가를. 그러면 나머지 A, B는 뭐예요, 이거? 200억, 300억을 그냥 헛돈 쓴 거지.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다들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최종적인 허가는 하나밖에 분명히 안 나오는데 이렇게 경쟁을 해서 하나만 나오고 얘들은 딴 거 하는 게 더 맞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이 사람들한테 부지 부분부터 먼저 신청해봐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어디에다가 건설할 계획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A는 뭐야? 서울 광화문 앞에. B는 제주도, 마라도에. C는 경주에. 다들 조금 안 되겠지만 그 중에서 경주는 그나마 원자력 핵시설, 처리시설, 핵 폐기물 처리시설도 경주에서 허가가 나서 지금 짓고 있죠. 얘들 둘이는 광화문의 원자력 발전소 부지부터 안 맞아요. 마라도 전기 끌어오는 돈이 더 들어. 대구까지, 서울까지. 안 돼. 얘한테만 부지 사전 승인이 난다 이 말이야. 부지 사전 승인. 그러면 얘들은 뭐야? 부지부터 안 됐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단계적으로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부지 사전 승인은 요거는 먼저 부지 부분부터 통과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야? 사전 결정이야. 그 앞에 있었던 예비 결정. 그렇죠? 근데 원자력 발전법상 요 부지 사전 승인이 나오면 터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액션을 허가해 주는 거야.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분 허가예요. 어떤 요건만 통과시키는 건 예비 결정이고, 그래서 부분 허가는 뭔가 할 수 있게도 해주니까 부지 사전 승인은 사전 예비 결정이기도 하고 부분 허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 두 개를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요게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부지 사전 승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다툴까요? 이제 경주 시민들이 왜 무슨 이 천년 고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냐? 그게 왜 부지가 적합하다는 거냐? 경주 시민들이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겠죠. 부지 사전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처분성 긍정 부정. 당연히 긍정 지금 다 하고 행정행위 일종이니까 된다. 다툽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면 못 하는 거고, 취소가 안 되면 계속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경주 시민들이 실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소송. 막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종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와버렸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이 소송은 지금 뭘 해달라 그래요? 뭘 취소해달라 그래요, 지금? 부지 사전 승인을 취소해달라, 이 말. 근데 최종적인 허가가 나와버린 거야. 이제는 부지 사전 승인은 의미가 없죠? 최종적인 허가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제기한 이걸 취소해달라는 건 취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걸 취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요거는 요 안에 쏙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이거는 취소를 할 실익이 없다. 협의의 소위. 첫째 시간에 했어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위. 아직은 몰라도 돼. 그냥 나중에 배우는 건데 미리 좀 설명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첫날 강의는 들어야 돼요. 부지 사전 승인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뭐 할까요?
각하해버려요. 이게 나와버리면. 학자들은 많은 비판을 하죠. 아니 이왕 소를 제기해 놓은 거 이게 잘못됐다고 취소 판결 때려주면 이게 오히려 더 의미가 없죠. 이제 가치 없어지는 그게 더 맞는 거지. 실컷 소송 제기 다 해놨는데 허가 나왔다고 소 각하해버리면 이 시민들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이걸 취소해달라고 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말이에요. 학자들은 비판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그 판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밑에 줄 제일 끝에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사전 허가, 부분 허가 둘 다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건설 허가 처분이 최종적으로 있게 되면 그 건설 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건설 허가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각하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비판이 있는 판례니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내요. A급. 성질은 그 부분만큼은 종국적인 행정행위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효과 됐고요. 권리보호는 부분 승인도 부분 허가도 같은 말이에요. 쟁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한다. 처분성 긍정. 별표. 다음 자동결정. 자동결정은 원래 행정행위는 사람이 하죠. 공무원이 기한하고 처분 만들어서 시장이 결재받고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영업허가,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게. 근데 자동결정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결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툭툭 나오는 거.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현대 산업사에서 기계 문명의 발달은 자동화 기계에 의한 행정을 가능케 하면서 행정의 수단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교통 신호를 하던 것을 자동 감응 장치로 신호등이 빵 켜지죠. 서라. 너보고 왜 서라는 거야? 나는 가야 되는데 소송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초분성 긍정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서라 이러잖아요. 이런 이게 자동 결정이야. 옛날에는 이제 연합고사나 뭐 이런 이제 그 중3들이 시험을 쳐요. 평준화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중3 때 시험 친 성적을 가지고 학교가 20개면 이렇게 골고루 성적, 지역, 주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너는 무슨 고등학교, 너는 무슨 고등학교, 너는 무슨 요고 이렇게 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육청에서 직접 분류를 해서. 그래서 나한테 날라왔어요. 무슨 고등학교 배정이 된 거야. 이상하다. 나는 이 가려면 2시간이 넘어요. 걸리는. 뭔가 배정이 잘못된 것 같다. 이 배정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교육청의 배정 결정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치고 성적 쭉 넣고 지역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무슨 결정, 너는 무슨 학교, 너는 무슨 학교. 그렇죠? 이게 자동 결정이라는 거야. 옛날에 이 기준은 행정규칙, 이 배정 결정은 행정행위.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 행정규칙을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 행정행위는 자동으로 결정대에 나오는 거야. 똑같아요. 행정행위하고 똑같아요. 자동결정도. 자동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이니까. 이 행정 프로그램은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된다. 끝. 한때 누가 박사 논문에 한번 이게 나온 거예요. 논문을 쓴 거예요. 별 의미도 없는 거. 이거 논문을 쓸 것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테마가 하나 나오니까 모든 교과서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2번에 자동결정 그 자체는 둘째 줄에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자동결정 프로그램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끝. 이제 사람이 직접 할 때는 뭐 절차도 지켜야 되고 이게 뭐죠? 도장도 꽝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금이 나왔는데 세무서장하고 도장 직인이 안 찍혀 있어요. 이거는 없는 처분하고 똑같아요. 서명 날인이 안 돼 있으면. 근데 빨간 신호등이 딱
켜졌어요. 써라 이 말이죠. 써라는 명령이에요. 여기 뭐 사인을 어떻게 해요? 하지 그런 특수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자동 결정의 하자와 구제 똑같아요. 자동 결정의 하자가 있으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고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5번에 둘째 줄 끝에 동그라미 1번에 행정의 자동기계 결정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본다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번 이런 자동장치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끝. 자동결정도 행정행위다. 그 말만 하나 알면 끝.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3절 행정행위의 내용. 시험은 거의 뭐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보통 작용법은 뭘 배운다 그랬어요? 의, 종류, 성질, 적법 요건, 구제 이렇게 배운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의를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종류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떤 거 배웠죠? 침익적, 수익적, 복효적. 재량행위, 기속행위 배웠죠? 방금 개별 처분, 일반 처분 뭐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이거다 이 말.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 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VA라고 쓸게요. 독일어인데 이건 이제 약자로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행정행위.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률행위. 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미음, 히읗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명령적은 다시 세 가지예요. 하허면 이렇게 돼요. 형성적은 특인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네 가지가 있어요. 확, 공, 통, 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행정행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자, 외워야 돼요. 하, 허,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렇게. 하하면 특인대, 확공통수. 하하면 특인대, 확공통수. 몇 번 해보면 외워지겠죠? 하하면 특인대, 확공통수. 법률행위란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개념은 몰라도 돼요. 뭐 굳이 한다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사람의 의사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존마한테 영업을 3개월 동안 정지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딱 때리면 그 시장의 의사대로 걔는 영업을 3개월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전마한테 허가를 내줘야지. 이제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건축 허가를 내면 그 건축 허가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거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그렇게 효과를 만들어 놨어요.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증명서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전마한테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걸 증명을 줘야지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이거는 효과 의사대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몰라도 돼, 여러분들. 이거는 하여튼 뭐 의사대로, 이거는 의사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을 못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법률행위적 준이 먼저 올라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원래 기본 법률행위적이 있고 이거하고 좀 비슷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이렇게. 위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이게 더 중요할 거 아니야, 준보다는. 이게 이제 다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이거죠. 명령적, 형성적. 가나다 순이죠. 미음이 먼저예요. 명령적이 위에고 형성적이 아래예요. 자, 위에 명령적 세 가지 하허면이에요. 그 밑에 특인되고 이 밑에 확공통수야. 왜?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내면 이거 세 개, 이거 하나 내면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세 개, 이거 하나 내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런 문제를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낸다고.
풀면 되죠. 하하면 턱인데 헛경통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명은 어떤 건지 허가가 뭔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243페이지 행정행위 내용 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되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돼요. 몰라도 되고.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적 밑에다가 위에다가 의사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의사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고 주는 의사 X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페이지 222페이지 이 똘이라고 하죠. 포카에서는 포카 쳐봤어요? 똘 이 똘이라 그래요. 트리플을 우리나라 말로는 똘이라 그럽니다. 괜히 얘기했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 속으로 또 다 알면서 꾼인 꾼들도 있지. 자, 시험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남자들은 게임을 하면 안 돼. 컴퓨터 게임, 당구 이런 거. 그거 하면 시험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뺐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아니면 진짜 자신이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만 한다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 뭐 한 3시간만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뭐 배틀 붙고 이러면 시험 공부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는 뭐 하셔도 되겠네. 옛날에는 연애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연애는 내 생각에는 해도 되는 것 같아. 같이 오히려 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항상 여자가 먼저 합격을 해요. 왜? 남자는 다 신경 써줘야 되니까, 그렇지? 뭐 공부 안 된다고 막 힘들다 그러면 밥 사줘야지, 비 맞춰줘야 되잖아. 남자들은 또 친구들하고 또 모임 또 따로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시간 뺏기고 남자들한테 시간 뺏기고, 여자들은 공부 잘하다가 좀 안 되면 남자친구한테만 좀 투정 부리다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 시간이 한 2배로 들어가. 그건 각자가 판단해서 하시고.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말이 나오죠. 2번에. 그렇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의사를 요소로 안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몰라도 되고. 자,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게 243페이지예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 분류 방법만 소개를 해놔놓고 뒤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위에 게 법률행위적이 다시 두 가지죠. 명령적, 형성적. 자, 명령적이는 다시 뭐예요? 하허면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죠. 하자, 허자, 면자. 하는 하명이에요. 뭐 해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 둘째 줄에 도로 통행금지 동그라미 별표. 통행금지도 하명이에요. 통행하지 말라잖아요. 통행금지라는 게 그렇죠? 하명이에요. 하명. 허가는 자 이따가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면제는 세금 면제해 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허면. 다음 특 형성적 행위 이번에는 자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에 그 위에 설권 행위. 설권이 뭐예요? 권리를 설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위에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협의의 특허. 특자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그 설권 행위가 다 특허예요. 협의의 특허 뭐 그 밑에 것도 특허다. 다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특자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동그라미. 토지 수용 사업 인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곡물 사용권 특허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네. 광업 허가 별표. 그 밑에 기와 허가 동그라미. 기와 허가가 뭐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할 때 기와 허가를 신청하면 기와 허가를 해줍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기와 허가를 받으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요건이 이제 5년 이상 거주할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3년 이상 거주하면 또 다른 요건이 더 필요하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3자를 위한 행위. 인대요. 특인대. 인가. 인자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세모라고 해놓으세요. 세모 크게. 그 다음에 사립대학 설립인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셋째 줄에 토지거래 허가 별표. 토지거래 허가도 인가입니다. 대리. 첫째 줄 끝에 토지 수용 재결 동그라미. 공매행위 동그라미. 행여병자 사자의 유류품 처분 줄 쳐놓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확공통수의 확자 동그라미 하시고 당선자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그 밑에 교과서 금인정 동그라미. 제일 앞에 발명권의 특허 별표. 특허라는 말을 쓰는데 저 위에 있는 특인대의 특허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묻겠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행정심판 재결 동그라미. 자, 공정, 공적 증거력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합격 정서 동그라미. 제일 끝에 여권의 발급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확공, 통자 동그라미. 대집행의 계고 동그라미. 납세의 독촉 동그라미. 수리, 옆에다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써놓으시면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들어봤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이런 거. 됐습니다. 뭐야? 동그라미만 쳐놓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야. 왜 동그라미 쳤는지 조금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 큐에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제 처음 들었어요. 하하면 특인대 확공통수. 허가가 뭔지, 특허가 뭔지, 인가가 뭔지, 가가 가 같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아, 허가에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만 이번에는 익혀놓자. 그걸 안 다음에 읽을 때는 그거는 아니까 이제 다른 거, 아, 요건 뭐지? 아, 요것도 기억해두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완벽하게 이 몇 가지야? 10가지를 자기가 혼자 머릿속으로 막 분류, 차이점 막 생각해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나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하허면부터, 하명부터. 그러려면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명령적 행위 중에 하허면으로 들어간다 이 말.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명령적 행위란, 명령적 행위란 어떤 걸 말해요? 하허면, 그렇죠? 하허면. 자, 명령적 행위란 하허면이니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하명이에요. 이를 해제해 주는 게 허가예요. 이따가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2번, 공공복리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하허면 특인데 얘와 얘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야. 공부를 다 해보면 알게 돼요. 2번은 약간 동그라미. 따라서 명령적 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하명이에요. 근데 그걸 위반하고 영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적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술을 팔았어요. 술을 못 팔게 했는데 3개월간. 내가 그 집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자, 술값은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응? 술값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여러분들 술집에 가서 무허가 없어요 가서 술 먹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포장마차 이거 다 무허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떡볶이 먹었어요. 아줌마 무허가죠? 돈 안 줘? 되나? 네? 그 행위의 효과는 유효해요. 단 그 업소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강제 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행위의 법률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행위에 효력이 없어. 나는 계약은 했지만 나는 계약이 무효야. 술값 안 줘도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작년인가 의정부에서 고딩들이 이 무허가 업소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는 업주를 이제 협박한 거야. 아, 아저씨 영업중지 받아서 영업한 거 아닙니까? 막, 무허가 아닙니까? 신고하겠습니다. 막 이래 아저씨가 겁먹어가지고 신고하면 또 뭐 제재 받으니까 돈도 얼마 내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처먹더라고 이마들이. 예, 잘못한 거죠. 술값은 줘야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이용하면 안 돼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은 그나마 별표야. 무허가 업소에 가서 술을 먹으면 명령적 행위를 위반했잖아요. 술을 파는 행위는 벌의 대상이 될 뿐이고 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그럼 하명부터 해보자. 하명이란 의무를 명하는 거예요.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뭐 해, 자기, 뭐 하지마, 부자기, 가만히 있어, 수입, 급부, 돈 내, 이런 걸 하명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하명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겠죠. 자, 원칙적 기속행위다. 이거는 효과재량설에 따르니까 침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를 요하면만 동그라미 줄 살짝 끊으면 돼요. 종류는 자기를 하라, 부자기 하라, 급부하라, 돈 내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명, 경찰 분야의 하명, 급부 하명 등등 있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형식, 미연, 영업정지 처분은 하명을 처분으로 한 거죠. 영업정지 처분, 조세부가 처분, 그렇죠? 자, 그 위에 법규 하명이란 말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법에서 어떤 명령을 의무를 명할 수 있을까요? 법규 하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우리 법에 보면 뭐 하지 말라는 조항이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음주운전하지 말래, 불법 유턴하지 말래,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뭐예요? 법으로 지금 하명하고 있는 거야.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법으로 직접 하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규 하명 동그라미 가능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규 하명도 가능하다. 자, 뭐가 중요하면 나중에 법규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명 처분은 가능한데 법규 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처분은 되는데 헷갈려. 예를 들면 허가 처분만 돼요. 법규 허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래서 법규 하명은 당연히 법으로 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 당연히 가능해. 좀 이따 법규 허가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별표가 될 거예요. 여기는 별표는 아니에요. 대상은 청소해라, 교통장애물을 제거하시오, 뭐 몇 번 차를 치우시오, 뭐 이런 말 하죠. 경찰이 하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행위를 명할 수도 있고요. 매매를 금한다. 법률행위를 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을 금하고 이런 거. 사실행위도 되고 법률행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가 있죠. 하하면 특인데 인가는 법률행위만 되고 사실행위는 안 돼요. 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때 가서 별표가 나올 거야. 그런 얘기 안 하면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명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명이 가능할까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하명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도로 통행금지를 별표하라 그런 거예요. 통행금지도 하명이잖아요. 자, 통행금지 아까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통행을 금지한다. 특정인한테 했어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처분도 있을 수 있다 별표. 그나마 이거 하나 별표. 나중에 특허는 일반 특허가 불가능해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특허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지 이제. 뭐는 특정인을 상대로만 가능하고 불특정은 안 되고, 어떤 건 또 불특정이 된다 그러고, 어떤 건 법규 뭐가 된다 그러고, 어떤 건 법규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건 사실행위도 되고 법률행위도 된다 그랬는데 어떤 건 법률행위만 된대요. 헷갈리는 거야. 막 하기 싫어지는 거야. 집어 던지고 싶은 거야. 다른 과목 시험 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참아라 이 말이야. 조금씩 하자 이 말이야. 한 큐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효과는 수명자는 당연히 의무를 지겠죠. 그렇죠? 영업정지 처분이면 영업을 정지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조세 부과 처분이 나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통행금지 처분이 나오면 통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나오는 거고. 다 대물적 하명이면 대물적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전된다, 승계된다. 그렇죠? 수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아까 나왔네요. 명령적 행위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명도 마찬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된단 말이야.
하명을 위반한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술값은 줘야 되니까 부인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하면이 다 명령적 행위니까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위법한 하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편에서 배우는 거죠. 쟁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하게 그때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됐죠? 끝.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그죠? 시험은 허가에서 거의 한 70% 이상은 나옵니다. 허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었다 해야 되겠지?